아니, 저게 누구야? 옆에 있던 친구가 김 여사의 얼굴을 쳐다봤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김 여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어 집중했다.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무슨 인연이래. 다른 친구가 말했다. 아는 사람이에요? 김 여사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예전 우리 준혁이 장모 될 뻔 한 사람이었어. 네, 어떻게 저런 사람과 사돈을 맺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우릴 감쪽같이 속이려고 작당들을 한 거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없는 것들이 욕심이 과해도 분수가 있어야 하는데. 한 씨는 그렇게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걸레질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김 여사 일행은 각자 손에 쇼핑백을 들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어대며 한 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김 여사가 헛기침을 했다. 어머, 이거 누구세요? 수희 어머니 아니세요? 한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앞에 준혁의 엄마가 서 있는 것 아닌가. 괜히 자격지심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요? 어휴, 그때 속아서 준혁이 결혼시켰으면 지금 우리 꼴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찔해요. 우리 애는 결혼했어요. 네, 소식은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김 여사의 두 친구는 거만하게 한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김 여사님과 사돈이 될 뻔했던 거예요? 김 여사는 안경을 올리며 웃었다. 이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줄 믿었어요. 여자애가 완전히 여우라 자기 집이 강남 쪽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강남은 고사하고 변두리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그것도 방 2칸짜리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어머,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네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씨는 민망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준혁이 뭘 착각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였다고 이미 확인됐잖아요. 아, 이제 와서 두말할 필요도 없고 다시 엮일 일 없으니 그만둡시다. 그래, 언제부터 여기서 근무했어요? 오다 가다 처음 보는데. 한 두어 달 되었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아서 그만 자리를 옮겨야겠어요. 한 씨는 간단히 목례를 하고 빠르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등줄기에 땀이 났다. 무안하고 창피해서 어디 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세상이 넓고도 좁았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다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수희가 저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았더라면 생각하니 그것 역시 아찔했다. 돈으로 온몸을 휘감았으나 천박한 인성들은 그대로 비춰지고 있었다. 많이 배웠다면서 그 잘난 교양은 어디에 팔아먹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교양은커녕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모르지 않나. 다행이었다. 수희가 저런 집안, 저런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돈 몇 푼 있다고 사람을 괄시하는 저들의 행태는 그저 역겨울 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었다. 한 씨는 청소걸레를 주물러 물기를 빼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늙고 쭈글쭈글한 피부, 거칠고 마디가 두꺼워진 손, 살짝 굽은 등 자신이 봐도 정말 꼬라지가 가관이었다. 가을은 의외로 빠르게 깊어졌다. 창밖으로 붉은 단풍이 떨어지는 모습은 평화로웠지만 슈이의 마음은 다람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약국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수희는 약 선반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손이 멈췄다. 아침에 들은 소식 때문이다. 수희야, 너 서준혁 결혼한 거 알지? 친구 수진의 말이었다. 상대가 의사래. 서울대 출신의 부모도 유명한 병원 운영하신대. 수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친구 수진은 준혁에 대해 함부로 말을 꺼냈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고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렸어. 아니야, 괜찮아. 이젠 다 잊었어. 신경 쓰지 마. 그녀는 1년 전 그와 결혼할 예정이었다. 서준혁, 그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유망한 변호사, 지망생, 그리고 수희의 첫사랑이었다. 그 시절 그들은 작은 골목길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었다. 나 변호사 되면 수희 너 대학 다시 가라. 너무 늦었어. 늦긴 너 아직 26이야. 우리 같이 시작하자. 그 말들이 아직도 가끔 수희의 꿈속에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준혁의 어머니 김 여사는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말했다. 아가씨 집 빚이 있다고 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이 잘못되셔서. 그럼 아직 다 못 갚았겠네요. 그 말의 끝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단지 무언가를 체크하는 사람처럼 결혼이 아니라 계약을 고르듯이. 다음 날 김 여사는 불이 나게 수희의 어머니 한 씨에게 연락을 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M입니다. 제가 한번 댁에 들러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얼떨결에 대답은 했지만 한 씨는 난감했다. 집안 정리는 물론 고장난 화장실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 한 씨는 상대방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고 집에 오겠다는 예비 사돈의 행동이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다. 사돈간이 어려운 법인데 이건 일방적으로 불쑥 찾아오겠다니 황당했다. 그러나 어쩌나 많이 가지고 많이 감당하겠다는 시댁이니 딸애를 봐서라도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당장 집으로 쳐들어온 김 씨는 무슨 불결한 곳인양 앉기를 거절하고 그 자리에 선 채로 집안을 쭉 둘러봤다. 그의 눈에는 경멸기가 배어 있었다. 어머, 이런 데서 두 분이 사신 거예요. 곰팡이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엔 준혁이도 처가가 강남인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세상에 이건 완전히 거쩍대기 집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격차가 나서 저희도 민망합니다. 아니 수희 어머니, 그러면 이 결혼을 왜 밀어붙이게 놔둔 거예요? 속으론 좋은 집안 맞나? 딸의 신세 펴지게 생겼구나 싶었던 거예요. 너무 과분한 욕심 아닌가요? 김 여사는 차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선체로 떠들다 나가버렸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한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얼굴은 시벌겋게 달아오르고 호흡이 가빴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혁은 전화를 걸어왔다. 수희야 미안해. 나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반대하셔. 그는 울먹이는 듯했다. 그러나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도 그 반대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준혁 자신도 수희의 가난이 두려웠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수희는 오랫동안 울었다.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모든 것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가장 큰 원망은 스스로에게 향했다.
왜 나는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었을까? 가난이 그토록 죄란 말인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혼사가 깨져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어머니 한 씨의 병세는 많이 호전되었다. 수희 자신도 다시 검정고시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었다. 준혁이 그가 다시 나타난 건 준혁은 평소와 다른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엔 젤이 깔끔하게 발라져 있었다. 옆에는 흰 의사 가운을 걸친 여인이 있었다. 단아하고 세련된 얼굴, 단박에 명문가라는 낙인이 찍히는 외모. 약국 앞에서 준혁은 여인과 헤어진 후 약국으로 들어왔다. 수희,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다는 듯. 그녀는 속으로 삼켰다. 잘 지냈지? 변한 건 없네. 그 말엔 어떤 의도도 숨겨지지 않았다. 준혁의 말 속에는 너는 여전히 그 자리고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승리자의 시선이 엿보였다. 좀 전에 그 사람은 내 와이프야. 저기 빌딩 2층에서 소아과 운영에 바빠서 오늘도 진료 끝나고 바로 나왔어. 수희는 똑바로 준혁을 바라봤다. 축하해. 잘 살았나 보네. 응, 뭐? 덕분에. 그가 덕분에라고 말했을 때 명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내가 빠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이었을까? 그러나 그녀는 웃었다. 아주 짧고 차가운 미소를. 그땐 내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이 모습을 봐. 너는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려고 온 거잖아. 네가 온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차버린 여자를 찾아와 빈정상하게 하고 싶겠어? 그 말에 갑자기 준혁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러면서 금세 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긴 했어. 지금의 너의 처지를 보니 마음이 아프긴 해. 넌 날 버릴 만큼 대단해지고 싶었던 거고 나는 너 없이도 나 자신을 지켜낸 사람이 됐어. 너는 나를 아직도 원망하는구나. 그땐 몰랐는데 가난하면 비굴해져. 누구든 가난을 선택하기는 힘들어. 수희는 돌아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날 기억하고 있다는 건 조금은 쓸쓸하네. 나를 의식했다는 건 나를 못 잊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준혁은 감정이 상해 양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약국을 나가면서 수희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던 주 약사인 고 선생님이 나오면서 묻는다. 저 사람이 약혼자였지요. 그런데 왜 찾아왔대요? 아까 듣자하니 의사하고 결혼했다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수희 씨를 못 잊고 있네. 그게 병이 될 것 같아. 수희는 다소 민망한 듯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수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약국 문을 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제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준혁의 말투, 눈빛, 그리고 밖에 보였던 준혁의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기억 위에 가장 선명하게 남은 건 자신의 차분한 태도였다. 예전 같았으면 울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제 수희는 울지 않았다. 이게 내가 견뎌낸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진열대를 닫고 있던 그때 문이 열렸다. 익숙한 발소리, 평소보다 거친 숨소리. 아,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목소리의 주인은 강지혁이었다. 제약사, 영업사원, 약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그는 매번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인사만 간단히 하고 약 자료만 두고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컵 커피 2개를 들고 있었다. 어제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어제요? 네, 나가시는 길에 얼굴이 좀 안 좋으셔서. 수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관심조차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 그런 걸 기억했다는 게 이상하게 가슴에 들어왔다. 감사해요. 커피를 받아들며 수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지혁도 희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원래는 블랙 좋아하시죠? 설탕 안 넣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매번 설탕 시럽 안 쓰시길래요. 관찰력은 직업병이라. 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다. 처음엔 날씨나 약품 물량 얘기뿐이었지만 점점 서로의 생활과 감정,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하루는 수희가 물었다. 강 대리님은 왜 이 일 하세요? 제약 영업 쉽지 않잖아요. 지혁은 가만히 웃었다. 원래는 약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집 사정 때문에 그만뒀죠. 빨리 돈 벌어야 해서. 그의 눈엔 짧은 후회가 스쳐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지혁은 약국 앞에서 수희를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하늘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 없으시죠? 아까 오실 땐 맑았는데. 지혁은 말없이 큰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그 따뜻한 그림자 아래에서 수희는 문득 예전에 준혁과 함께 맞았던 비를 떠올렸다. 그때는 가슴이 설렜다. 지금은 가슴이 놓였다. 우리 저기 시장 골목 안에 국수집 가보실래요? 수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혁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아주 천천히 다시 걸어가고 있다고. 준혁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세연은 이미 병원으로 출근한 듯 거실엔 커피 향도 잔잔한 음악도 남아있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자엔 여전히 전날 벗어놓은 정장이 걸려 있었고 손목시계는 멈춘 듯 고요했다. 결혼한 지 1년, 세연과의 생활은 안정적이고 계산된 평온함 속에 있었다. 하객들 앞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고 말했지만 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공허해졌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사랑이라기보다 안도감에 가까웠다. 세연은 완벽한 조건을 가진 여자였다. 지적이고 말이 없으며 준혁의 어머니와도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제는 준혁을 질식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국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쌓이지 않는 대화가 있었다. 오늘 어땠어? 준혁이 물었다. 세연은 젓가락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진료 5타임. 응급환자 하나. 뇌전증 아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준혁은 며칠 전 수희와 마주쳤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 말, 그래도 내가 끝까지 날 기억하고 있다는 건 조금은 쓸쓸하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아직도 그녀가 잊히지 않는 걸까? 요즘 자주 멍하네. 세연이 조용히 말했다. 준혁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수희 씨 다시 만났지?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걸 부정할 이유도 설명할 말도 없었다. 세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당신이 수희 씨를 버린 이유 나도 알고 있어. 어머님 뜻 때문이라 해도 결국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그녀는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으로, 결혼 후 처음으로. 근데 당신은 수희 씨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 그 질문은 칼 같았다. 그리고 너무도 정확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세연에게조차 미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준혁은 홀로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약국 하나가 보였다. 익숙한 간판, 그리고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수희의 모습. 그녀는 직원과 나란히 서서 환자에게 약을 설명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도 느껴지는 그 밝은 표정, 단정한 말투, 잔잔한 웃음. 그건 예전의 수희와 달랐다. 그녀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준혁 자신이 없이도. 준혁은 지금 솔직히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준혁은 알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희에 대해 배신감 같은 것도 느꼈다. 배신은 자신이 했을 것 같은데 수희에 대한 배신감은 뭐지? 괜히 회방을 놓고 싶어졌다. 저 단단해진 갑옷을 뚫어버리고 싶었다. 잔혹한 인간이 되길 바랬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강지혁. 그가 최근에 수희와 자주 붙어 지낸다. 서로 웃는 표정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까? 자꾸 마음이 불안해진다.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불쌍한 수희를 미워하려고 애를 쓰는 건지. 왜 수희를 불행으로 빠뜨리고 싶은 건지. 정말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늦은 오후, 약국 안엔 따뜻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다. 수희는 유리창을 닦으며 문득 멈췄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젠 준혁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직 마음 어딘가엔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더 이상 그녀를 흔들 수 없는 흔적일 뿐이었다. 수희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그녀가 돌아보니 강지혁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또 야근이시죠? 김밥이랑 바나나, 우유 샀어요. 오늘은 김치 안 매운 걸로. 수희는 웃으며 봉지를 받아들었다. 저 어떻게 매운 걸 안 좋아하는지 아셨어요? 며칠 전에 김치하면 드시다가 물 5잔 드셨잖아요. 그의 말에 수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새 그는 그녀의 작은 습관들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둘은 약국 안작은 탕비실에서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조용한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희 씨, 언젠가 다시 약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죠? 하고 싶어요. 그때는 너무 꿈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로 준비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꼭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하셔야 해요. 수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혁 씨는요? 포기했던 약학, 미련 안 남아요? 지혁은 김밥을 잠시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봤다. 남죠. 근데 후회보다 사람을 붙잡는 일이 많아서 놓았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깊은 여운이 묻어났다. 수희는 그에게 말했다. 지혁 씨는 내가 요즘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지혁은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빛. 하지만 곧 미소가 번졌다. 저도요, 수희 씨. 요즘 제가 매일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며칠 후 약국에 작은 위기가 닥쳤다. 주 약사였던 고 선생님이 갑작스런 허리 디스크로 장기 휴무에 들어갔고 슈이는 임시로 약국 운영까지 도맡게 됐다. 처방전 오류, 고객 응대, 재고 관리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다. 지역은 그 소식을 듣고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약국 마감까지 자리를 지켰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옆에 있었다. 수인은 피곤해지든 얼굴로 말했다. 지혁 씨 정말 감사해요.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수희 씨가 힘들면 제가 도와야죠. 이건 신경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수인은 느꼈다. 이 사람은 내 삶을 같이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한편 준혁의 아내 세연은 병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동료 의사들이 회진 준비를 하는 사이 그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지난 며칠 동안 준혁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말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 침묵은 그녀에게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닌 해방감을 주었다. 결혼 전 세연은 완벽을 추구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완벽함은 상대를 묶고 자기 자신도 잃게 만든다는 것을.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준혁의 그림자에서 나와야겠다. 준혁이 아직도 수희를 못 씻고 그에게 연연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은 친구 만나고 올게. 먼저 자.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은 그녀의 자유 선언이었다. 가을의 끝자락.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약국 안에는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수희는 오늘도 지역과 나란히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감 정산을 끝낸 수희는 잠시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의 옷깃에 떨어진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다. 요즘 참 든든해요. 진짜 감사해요. 지역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수희 씨, 우리 약국 옆 골목에 작은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저녁 먹을래요? 조용하고 국물이 맛있대요. 그의 말은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오늘은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식당은 작고 허름했지만 국물은 진했고 분위기는 편안했다. 둘은 벽 쪽 창가에 나란히 앉아 국수와 만두를 나눠 먹었다. 지역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수희 씨는 아직도 준혁 씨가 마음에 걸려요? 그 질문은 예상 못했지만 수희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예전엔 왜 그랬을까? 왜 날 그렇게 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날 놓칠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어요. 그 사람 실수였죠. 지역의 단호한 말에 수희는 웃었다. 지역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에 수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한 사람을 향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편 준혁은 갈수록 무기력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일은 건조하게 흘러갔고 세연과의 대화는 일상적이기보다 업무 보고에 가까웠다. 준혁은 가끔 수희의 약국 근처를 맴돌다 그녀가 지혁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본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은 스스로를 혐오했다. 수희가 눈앞에 있을 때는 지키지 못했고 떠나간 후에야 그녀가 진짜 자신을 살게 만든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냥 조건에 안주하고 안정을 택했던 건데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그는 세연이 없는 집 안에서 혼자 마시는 술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쉬운 길을 골랐던 걸까? 그날 밤 세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차 안에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잠깐 이야기하자. 준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커피숍에 나갔다. 세연은 단정한 옷차림, 담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준혁 씨, 난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큰 갈등 없이 서로를 존중한다고.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최근엔 우리가 서로에게 감정이 없다는 걸 더 자주 느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공허함을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내려놓았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와 살기엔 너무 안으로 갇혀 있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이별 통보가 아니었다. 이건 인정이었다. 서로에게 감정이 다했음을, 이제는 놓아야 함을.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겨울 햇살이 내리던 오후였다. 수희는 약국 근처 카페에서 지혁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했다. 지혁의 자상한 배려는 수희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지혁이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떴다. 그때 준혁이 나타나 수희 앞에 앉았다. 시간적 여유가 많군. 왜 자꾸 내 근방에서 눈에 띌까? 변호사는 일하는 것도 마음대로인가? 보아하니 제약사 똘마니 한 놈하고 잘 지내는 모양이더군. 가난뱅이끼리 만나면 그건 불행이야. 세상 물정을 아직도 모른다 말인가? 이젠 그쪽하고 상관없잖아.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아내는 알고 있나? 준혁은 아내라는 말에 괜히 짜증이 났다.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여자지. 나한테는 하늘이 준 선물이야. 수희, 너와는 수준 차이가 나는 존재야. 알아. 나하고는 비교할 수준이 아닌 것을. 그런데 너는 왜 내 주변을 맴도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누굴 만나건 무슨 상관이냐고. 상관 안 해. 그냥 너를 밟아버리고 싶어.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는 걸 보기 싫어. 너는 지금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야 해. 너는 내가 버린 사람으로 남아야 해. 수희는 지금 준혁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알 수 없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게 스스로가 만든 배신임에도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수희 너를 누구든 가질 수 없게 할 거야. 너는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있어야 해. 그때 강지혁이 자리로 돌아왔다. 준혁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지혁은 불쾌해졌다. 남의 자리에 함부로 앉는 건 예의 없는 짓이라는 거 아시나요? 준혁은 위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 제약사 영업사원님. 자리를 내가 앉아버렸는데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네. 당신 술 마셨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술을 좀 마셨지. 그런데 당신 말이야. 여기 수희라는 여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한마디 해줄게. 아니, 필요 없는데 당신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
수희 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봤자 당신을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야. 가만히 있던 수희가 나섰다. 지혁 씨, 우리 나가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실랭이 할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은 자리를 떴다. 준혁은 그들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추운 날씨에 사람들은 움츠러들었다. 흐린 하늘은 금방 눈발이 휘날릴 것만 같았다. 오랜만에 준혁은 어머니 김 여사와 나들이를 했다. 그동안 뵙지도 못하고 죄송한 마음에 쇼핑이라도 가자고 한 것이다. 김 여사는 마치 좋은 생각이라며 준혁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다. 준혁아, 너 아내하고는 아직 얘기는 없는 거냐? 준혁은 대답을 못했다. 그런 얘기 자체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혹시 말이다. 너 수희를 아직도 못 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솔직히 말해봐라. 아닙니다. 다 끝난 사이인데 내가 뭘 어쩌겠어요. 네가 수희와 연결 안 된 건 하늘의 뜻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그들 집안에 코가 꿰어 꼴찌 좀 아팠을 거야. 걔네 엄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니? 사는 형편들이 구질구질하다 보니 인간들도 그렇게 되는 거다. 엄마,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나도 수희를 싫어해요. 수희하고 결혼했더라면 그 집 형편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었을 것이고 상당히 골치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김 여사는 아까부터 자꾸만 주위를 돌아보고 있었다. 뭐 찾는 거 있으세요? 아니, 여기 누가 있는지 한번 보렴. 저번에 이쪽에서 봤거든. 김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면서 계단 있는 쪽으로 갔다. 저쪽 청소하는 한 씨가 보였다. 김 여사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수희 어머니 또 뵙네요. 준혁아, 하마터면 네 장모님 될 뻔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준혁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수희의 어머니를 본 준혁은 괜히 신경질이 났다. 왜 저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걸까? 아주머니, 아직도 이런 데서 일하시면 나중에 건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한 씨는 얼굴이 빨개졌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또 만나 마음이 불편했다. 수희 어머니, 모녀가 밖에서 열심히 번다고 버는 게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 아니,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어디 우리 집에 빨대를 꽂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정말 화가 치미네. 김 여사는 자기 성깔을 모시겨 언성을 높였다. 아주머니가 그때 처음 인사 갔을 때 돈 좀 있다고 거만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사정을 보세요. 돈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이곤역을 치르면서 살고 있잖아요. 김 여사는 한술 더 떠 작은 물통을 발로 넘겨뜨려 물바닥을 만들어 놨다. 한 씨는 얼른걸레로 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도대체 왜들 그러시오? 우린 거짓말 한 적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두고 한스럽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한 씨는 무릎을 꿇은 채로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네, 이렇게 빌 테니 다 잊어버리세요. 아니, 잊어버리라고요. 수희 때문에 제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시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남의 마음을 찢어놓고 자기는 다른 놈 만나 사귀고 그게 잊어질 것 같아요. 그쪽은 결혼이라도 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사돈을 맺었잖아요. 우릴 그냥 놔두세요. 제발. 한 씨는 자신이 왜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으나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때 우르르 대여섯 명의 일행이
계단 쪽으로 지나갔다. 그런 중에 그 중 한 사람이 다시 돌아보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준혁은 누군데 남의 일에 간섭이냐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돌아봤다. 강지혁이 아닌가. 깜짝 놀란 준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서준혁 씨, 당신이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한 씨는 난감해서 일어나려 했는데 다리에 통증이 와 곧바로 일어서질 못했다. 그의 지역이 부축해 일어서게 도왔다. 남의 영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서준혁 씨, 말 좀 해봐요. 그러는 당신은 이 백화점 주인이라도 됩니까? 왜 그렇게 설레발을 치는 거요? 그러자 주변에 함께 있던 백화점 직원들 한두 명이 나섰다. 이보세요. 이분이 여기 전무님입니다. 뭐예요? 아니, 제약사 영업하지 않아요? 제약사요. 그건 전무님이 그룹을 인계받기 위해 제약 분야 업무 파악 때문에. 그때 강지혁이 직원의 말을 제지했다.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당장 여기서 쫓아내세요. 김 여사는 악에 받쳐 소리를 쳤다. 아니, 백화점 전무면 다야.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지. 그 둘은 직원들에 의해 떠밀려 주차장으로 내쳐졌다. 지혁은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걱정스레 물었다. 어디 다치신 데 없으신가요? 저 극성스런 사람한테 시달린 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오늘 일은 쉬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 것 같으니 일찍 들어가세요. 직원들은 강지혁 전무의 지시에 따라 한 씨의 업무를 중지시켰다. 다음 날 준혁은 술에 만취해서 약국 앞에 와 수희에게 전화를 했다. 잠깐 보자는 것이었다. 수희라는 인간도 역시 속물은 속물이었군. 제약사 똘마니가 백화점 전무라니 그걸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아주 당돌한 구석이 있었구만. 뭐 말이야? 지혁 씨가 전무라는 건 뭔 말인데? 에이, 모르는 척 안 해도 돼. 다 아는 사실이 된 것을. 여하튼 큰 건 하나 잡았군.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되는 대어를 낚았어. 축하해. 도대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술에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자. 허구한 날 왜 여길 와서 사람 괴롭히냐고.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하라고. 그리고 그 똘마니가 수희 너를 끝까지 좋아할 것 같냐?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수작이지. 걔네들이 뭐가 아쉬워 결혼 막판에 파토낸 사람과 살겠냐? 카페에 앉아있는 두 사람 옆에 강지혁이 서 있었다. 당신 그런 헛소리를 떠드는 이유가 뭐야? 의사하고 결혼했다고 자랑하더니 지금 수희 씨한테 아직도 미련 있다는 걸 말하는 건가? 허접한 인간이네. 그러면서 지혁은 수희의 손을 잡고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혁 씨, 그런데 전무라는 게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도 말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갑시다. 며칠 전부터 부모님께 수희 씨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갑시다. 2번 다시 후회되는 일 없게 내가 약속할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